자, 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엔 전략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타케오뉴스 조호진 대표,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지수는 0고점인데 부진한 섹터는 늘 부진합니다. 오늘 이슈엔 전략, 소외되어 있는 섹터 집중 점검해보며 출발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되었던 인터넷 업종 네이버, 카카오가 되겠죠. 이들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는데요. 이 상승장에도 불구 일부 종목들의 주가는 반토막에서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현 시점 최선의 전략은 마냥 흘러가는 시간이 될지 남인호 소장님이 살펴봐 주시죠. 네.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로 한번 가보시죠. 지금은 수학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책상 위에다가 수학책을 꺼내 놓으시겠습니까? 영어책을 꺼내 놓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가 있는데요. 저 중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꼭 수학 시간에 영어책 꺼냅니다. 또 영어 시간에 뭐 꺼내죠? 수학책 꺼냅니다. 제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친구야, 너 왜 그러니? 야, 잘 생각해봐라. 수학 선생님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내 눈은 영어를 공부한다. 그럼 두 개 보는 거 아니냐? 네, 그 친구 공부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그거나 똑같습니다. 방금 이생큼 말씀하셨던 3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가 급락했고 반등하는 국면에서는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이 주도해 있습니다. 즉 수학 시간에는 수학을 해야 됩니다. 그때 시장도 주도했고 그때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매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학 시간이 끝나고 영어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지금 주도주 뭘로 보십니까? 세 글자입니다. 반, 자, 벨. 반도체, 자동차, 밸류업, 이것이 바로 주도주입니다. 그런데 주도주를 따르지 않고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걸 계속 공부한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투자죠.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궁금증 생기실 겁니다. 나 소장, 나도 그건 아는데 지금 주도주가 뭔지 정확히 그걸 잘 모르겠단 말이야.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 머니플러스를 보십시오. 제가 최근 6개월 동안 반도체와 자동차, 즉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해서는 137번 얘기했습니다. 그 사이에 셀트리온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요런 인터넷 게임 관련주 2번인가 3번 얘기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머니플래스에서 나오는 패널분들이 대부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주도주를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끝났느냐? 저는 지금 반도체와 자동차와 밸류업이 시세 고점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금년 말, 늦으면 내년도 2025년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와 자동차와 밸류업을 여러분들 계좌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오늘도 영업비밀, 저의 영업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주도주를 여러분 계좌의 50% 이상을 가지고 계십시오. 그래야지만 이 수익을 반드시 본다. 이 얘기를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금을 여러분 계좌의 50% 이상을 꼭 가지고 계셔야지만이 수익 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좀 아까 말씀하셨던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바이오는 그렇다 치더라도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런 것들은 좀 얘기 듣기만 해도 조금 답답하죠. BBIG, 삑입니다. 삑사리가 조금 났는데 이거 외국인들은 대신에 이제 우리 나 소장께서 말씀하신 좀 주도주 위주로 투자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좀 내고 있는데 개인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죠. 외국인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종목에 집중하는지 주목하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 1월에 도입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야당이 특히 이재명 대표, 지금 전 대표로 돼 있습니다만 신중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재검토를 논의해야 한다. 약간 희망적인 얘기를 우리 투자 입장에서 했는데 반종민 소장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예론이 계속 좀 부각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유예론이 아니라 사실상 좀 폐지가 들어왔으면 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가능성은 좀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굉장히 좀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그 코스닥 쪽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금투세 도입에 따른 내용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코스닥 쪽의 그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지 못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자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리겠고, 심지어는 이제 증권사 CEO분들도 금투세 관련된 세부 그 징수 기준이 좀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산 개발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내년 시행에 맞춰서 준비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금투세 도입 시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해질 거라는 분석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금투세 도입이 증시에 그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진 못할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여당에서는 이제 금투세 폐지를 계속 좀 주장을 해오고 있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야당의 경우에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도입하고 원천징수 등의 보완점을 찾자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야당에서도 금투세 유예론이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현 가능성은 좀 봐야 되겠지만은 금투세 유예론이 나온 만큼 개인 투자가 분들에게는 오히려 지금 기대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만간은 좀 좋은 소식이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계속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세법 개정안이 그 매년 8월에 기재부를 통해서 심의해서 이제 발표를 좀 진행을 하는데, 여야 논의를 거쳐서 9월 정기국회를 통과를 해야 효력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 하면은 지금은 이 금투세 유예든 폐지든 간에 이 내용들이 좀 빨리 나와야 되는 시점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야당에서도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다음 달에 금투세 관련된 유예 관련된 내용들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히려 코스닥 쪽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연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유예 가능성이 좀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뭐 1년이든 2년이든 유예를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폐지 쪽으로 좀 가닥을 좀 잡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제는 코스닥 중심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가 또 한 번 높아지게 됐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개선이 돼야 자본시장 선진화도 이룰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부디 진정성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투자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에 K9 자주포를 수출합니다. 장갑차, 탄약 등을 포함한 총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같은 소식에 전날 신고가를 기록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종가는 상승폭이 살짝 둔화되긴 했거든요. 추가 상승 여력, 우리 조호진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K9 자주포를 루마니아에 수출을 했는데, 이번 수출로 말미암아서 나토 회원국 중에서는 6번째로 이제 K9 자주포를 수출하게 됐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번에 그 경쟁국이 있었습니다. 경쟁국이 모두 독일과 튀르키예입니다. 독일과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회원국인데도 불구하고 그 루마니아가 하나의 그 K9 자주포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성비나 성능에서 K9 자주포가 우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6개국이 이제 그 K9 자주포를 선택을 했는데, 이 6개국이 사실은 러시아랑 다 인접한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이제 우리나라 방산 기업을 많이 이제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추가로 무엇을 갖다가 이제 논의하고 있냐면은 6개국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끼리 서로 무기에 대한 상호 호환성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서 무기를 도입했을 때 그 나라의 죄송합니다. 다른 나라 무기도 동시에 이제 쓸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상호 호환성을 갖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번엔 6번째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선택했을 때 다른 인근 국가들도 동시에 이제 K9 자주포를 갖다가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때문에 사실은 추가로 이제 그 매출 결국 이제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휴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또 많은 인명 피해도 있고 재산상 손실도 커지니까 우크라이나 휴전을 갖다가 이제 다국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물론 당연히 인지상정으로는 이제 뉴스에 따라서 이제 휴전이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것에 따라서 이제 방산 기업들의 매출과 주가도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무엇이냐면은 설령 이제 휴전을 할지라도 여전히 푸틴이 그 집권하고 있는 체제에서는 유럽을 비롯한 이제 그 인접해 있던 국가들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령 휴전할지라도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재선을 한다면, 백악관 다시 입성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가 무엇이냐면은 야, 너네 나라의 방위는 너네 나라가 책임져라. 왜 우리 보고 책임지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나토 회원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비율을 높여질 것이고, 높아진 만큼의 추가로 이제 무기를 갖다가
그 구비를 해야 되는데 이 점은 여전히 우리나라 방산 기업의 우호적 환경이 조성된다. 그래서 11월에 있을 그 미국 대선을 갖다가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에서 같은 유로존 국가인 독일하고 튀르키에 제치고 우리가 수주를 했다. K9 자주포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원전 관련해서 체코에서 같은 유로존에 있는 프랑스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경쟁하고 있단 말이죠.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다음 주에 결과는 나오겠지만.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이렇게 그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는 좀 어렵다. 라는 걸 제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래도 같은 유럽에서 그 뭐 자원을 조달하거나 인력 교류를 한다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체코 원전에서는 프랑스가 좀 유리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좀 우리가 물론 당연히 수주하면 좋지만 사실은 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아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관련된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방산 종목들인데 방산 종목 중에서 누가 대장주냐 YTD가 결정합니다. 누가 주가 수익률이 높으냐 보시면은 이제 지금 화면 올 들어서 나오는데 얼마나 올랐느냐?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거의 100% 수익을 올해 YTD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이런 관점에서 종목 갖다 결정하신 것도 가장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뭐 다음 주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방위산업 호황 조짐을 보이고 있죠. 우리 기업에 잇따른 수주 낭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LS전선이 미국 최대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력 케이블 생산 타워도 갖출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소식에 LS그룹주가 들썩였죠. 자세한 내용과 주가 전망 하창환 본부장한테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중장기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LS 쪽에서 대규모 이제 투자를 좀 진행을 했는데 특히나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좀 다루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내에서는 한 곳 정도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출을 하는 거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지금 전선, 뭐 변압 이런 쪽으로 다 지금 이벤트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미국 쪽에서도 이제 풍력 쪽에 대한 정책 자금이 25년부터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내기 위해서는 해저 케이블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연평균 성장률도 30% 이상을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충분히 좀 프리미엄이 받아지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전력 쪽과 연관되어 있는 대부분의 산업군들이 지금 향후 전망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사이클 때가 6년짜리 사이클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은 뭐 AI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동부에서 서부, 서부에서 동부로 보내는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어마어마한 변압기와 전선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도 나고 뭐 기후 변화에 따라서 좀 유럽 지역에서도 에너지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미국 쪽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쪽에서도 열심히 좀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과거에는 중국 쪽으로 해서 해저 케이블이 많이 지나다녔는데 이게 또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되다 보니까 중국 외 근처 지역으로도 이제 신규 지역으로 확대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26년 이후부터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멘텀 플레이 자체가 26년, 7년까지 좀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S그룹 자체가 해저 케이블 쪽에서는 국내에선 대한전선 외에 또 독보적인 지위에 가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뭐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최근에 2, 3거래일 사이에 변압기 전선에 대한 뭐 이제 리포트,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특히나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에 한 25만 원, 26만 원대 두 개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 전날에 또 22만 5천 원에서 2, 3거래일 사이에 목표 주가가 10%씩 이 거래일 연달아 좀 뛰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호황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LS그룹 안에서 현 시점 탑픽 종목은요? LS 일렉트릭을 보고 있고요. MSCI 지수 편입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소식 만나보시죠. 올 상반기 기업 밸류 프로그램 시행 이후 상장 기업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규모가 정말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주 환원 분위기가 만연해진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남인호 소장님이 살펴봐 주실까요? 네. 이 앵커님, 그 미국 주식시장 오늘도 사상 최고가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아직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 가장 큰 이유를 뭘로 보십니까? 글쎄요. 너무 돌발 질문 깜짝 정말 놀랐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미국은 매일매일 급등하고 우리 한국은 머물러 있을까요?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핵심적인 요인은 이걸로 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 미국 주식시장 한번 봐보십시오. 예컨대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해마다 자사주 매입 조각 합니다. 그런데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신규 발행 주식 자주 안 일어납니다.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한국 어떻습니까? 발행 시장의 극대화입니다. 매주마다 대여가 나오고 이번 주도 나오고 다음 주 무슨 소리입니까? 미국은 발행시장에 비해서 유통시장이 활성화됐고 우리 한국은 유통시장에 비해서 발행시장이 너무 많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수요가 많으면은 그만큼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 우리 한국처럼 발행시장이 극대화될 때는 그만큼 시장은 주춤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우리 시장도 변하고 있죠. 정부의 밸류업 정책 핵심이 뭡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하거나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한테는 5% 세액 감면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개인 투자가들도 분리과세, 저리에 분리과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밸류업 정책이 계속되면서 우리 한국도 이제 차츰차츰 미국 시장같이 발행시장보다 유통시장이 활성화된 그런 시장 될 걸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이 종목을 꼭 얘기했는데 빼먹어서 네이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네이버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죠. 그러나 저는 지금 누군가 저에게 네이버 사도 되느냐? 저는 사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어제도 좀 올랐죠. 예, 그렇죠. 제가 그 근거 두 개를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름 전에 네이버 얘기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가 올라가거나 다음 두 번째 저점을 확인하면은 사도 됩니다. 그런데 네이버 저점은 15만 5천 원입니다. 월봉상 저점입니다. 일봉에서 이거 안 나옵니다. 15만 5천 원. 이번에 저점 얼마죠? 15만 9,500원입니다. 즉 지난번 저점을 하향하지 않고 반대로 턴했죠. TP가 나왔죠. 터닝 포인트가. 자, 두 번째. 네이버의 시가총액 제가 그때 한 보름 전인가 말씀드릴 때는 시가총액 11위였습니다. 삼성물산이나 신한지주보다 아래였어요. 그런데 어제 종가 봐보십시오. 그제 종가 봐보십시오. 네이버는 시총 지금 10입니다. 즉 시가총액 순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네이버 사세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네이버가 조정을 받으면 이제 네이버는 사셔도 된다. 우리 머니플러스 시청자분들은 항상 이기는 투자, 꼭 승리하는 그런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 나온 공시와 주요 리포트까지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박정원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또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증권의 목표가를 28만 원으로 올려잡았고요. 키움증권은 기아의 목표가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밖에 8월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덕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요금이 올랐으니 좋았으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나왔고요. 한국투자증권은 주성엔지니어링의 HBM과 디램 수혜 그리고 펍지의 하드캐리가 이어지고 있는 크래프톤을 주목했습니다. 또 성장 로드맵을 새로 그려가고 있는 숲에 대한 리포트도 발행됐는데요. 그럼 먼저 SK하이닉스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하나증권은 오늘 SK하이닉스의 HBM 경쟁력을 주목하고 실적 기반으로 이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16조 8,5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영업이익은 5조 6,200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전망인데요. 디램과 낸드 모두 빡빡한 수급이 이어지면서 업황이 예상보다 양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 24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모습 특징적입니다. 이어서 기아 리포트 만나보시죠. 2분기 실적이 우상향 중인 기아의 컨센서스가 부합할 전망입니다. 이 매출은 27조 3,907억 원, 영업이익은 3조 6,156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연말엔 2,500억 원 규모의 추가 자사주 소각 모멘텀을 기대해 볼 법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한편 기아는 3분기에 이미 올해 영업이익의 목표로 제시한 금액의 84%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은 EB3 등 중소형 세그먼트 공략도 주목하면서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매출에 1,000억 원, 영업이익은 298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 메모리 자본 지출이 회복이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디스플레이와 태양광 장비에 있어서도 가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분할 이후의 가치를 고려해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진단도 나왔는데요. 비록 3만 5천 원이 1년이 넘은 목표가이긴 합니다만 한국투자증권은 주성 엔지니어링의 목표 주가를 5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목표가 굉장히 높게 잡고 있네요. 주요 공시도 나왔죠, 밤사이에 또. 네. 자, 다음 삼천당 제약 얘기입니다. 요거 살 걸. 예, 우리 이거 삼양식품 생각이 나던데 요즘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가 부각된 영향인데 자세한 내용과 함께 주가 전망 반종민 소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 비만 치료제 쪽의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 증시에서도 일라엘리와 그 노보노디스크 쪽에 대해서도 비만 치료제주의 그 주가가 매그니피센트보다도 평균을 상회하는 분위기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해서도 계속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연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삼천당 제약이 최근에 이제 9거래일 동안 한 46%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신고가 랠리를 계속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동사는 코스닥 시총 좀 5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총에 대해서도 계속 좀 그 한 단계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시점도 오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그 삼천당 제약이 상승하는 이유는 지난달 28일 때 일본 주요 제약사와 비만 치료제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에 대한 그 복제약을 독점 판매하는 가계약을 좀 맺은 이후로부터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주가 급등을 봤을 때는 가계약이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 확대 분위기가 계속 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좀 연출한 것은 노보노디스크 쪽의 비만 치료제 삭센다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그 복제약 개발이 좀 활발해지는 것도 좀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도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 분위기가 계속 좀 좋게 그 연출이 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분위기가 같이 좀 복합적으로 타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한양행과 인벤티지랩, 그리고 페트론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좀 그 앞으로 그 전략을 좀 잡는다 하면은 만약에 이 관련된 기업들이 갭 상승을 좀 갭을 크게 띄우게 된다 하고 거래량이 좀 동반해서 크게 실린다 하면은 그때는 좀 비중 축소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계단식의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을 비롯한 비만 치료제 시장에 올라탄 제약바이오주들의 추가 상승 여력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반종민 소장님의 의견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살펴볼 텐데요. 방금 리포트에서도 살펴보셨죠? 목표가가 많이 상향 조정된 주성 엔지니어링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와 194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는데 자, 이게 얼마나 주가에 큰 영향을 또 줄 수 있을지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까지 나온 가운데 오늘의 공시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조호준 대표님. 그 공시에는 내용은 없지만 아마 업계에서 추정하기로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해 ALD 장비를 갖다 납품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ALD는 이제 원래는 PVD, CVD 이제 그 증착 장비인데 워낙 이제 10나노미터의 그 미세 그 강조할 때는 ALD에 이제 A가 아톰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 단위로 이제 디파짓을 한다 그 뜻입니다. 아토믹 레이어 디파짓인데 이 정도로 이제 그 되게 미사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제 14나노 정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런 것도 다 추정입니다. 양사가 더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일단 삼성전자는 이 미세화 공정에도 뒤처져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충격적인 것이 현실로 드러난 것인데 SK하이닉스가 뭐 D램의 미세화 공정을 진행하고 있고 미세화 공정을 하면은 이제 그 한 웨이퍼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이제 그 장비가 반도체가 많아집니다. 결국 이제 D램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많게 진행되느냐 같은 맥락인데 결국 이제 그 AI 생성형 AI 때문에 전세적으로 HBM을 갖다 만들려고 한다 보면 이제 하나의 기존의 클래식 그 D램보다는 웨이퍼가 2장이 더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그 D램에 대한 그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 동일한 맥락으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ALD 장비를 갖다 납품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하반기에도 그대로 이제 추진될 것이라 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또 다른 이제 중요한 것이 TGV라고 그러니까 원래 TSV인데 이제 실리콘 대신 이제 글래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이제 웨이퍼에서 플라스틱 말고 이제 글래스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대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지주사 전환 체제를 이제 11월까지는 마무리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주사 전환 체제를 하는데 체제를 했을 때 일각에서는
지금 싸다. 지주사 천연을 체제를 돌아섰을 때 해당 종목이 더 점프업을 할 거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사는 것이 좋다라는 이제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서 주성 엔지니어를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엊그젠가요? 주성 엔지니어링 회장님이 유리기판 설명하다가 지난주, 깨졌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좀 떨어지기도 유리기판 했었는데. 관련주 함께. 그렇죠. 그럴 때 오히려 사야 되는 거죠. 네. 왜냐면 그건 일시적인 이제 그 악재고 기업의 본질적은 아니니까 그럴 때 오히려 주식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 전망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전 체크 포인트 하청한 본부장이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야간 선물이 급등을 했습니다. 플러스 0.67%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현물에서도 따라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수는 0.5% 이상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적인 매수만 좀 뒷받침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아마 2,900선도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TSMC에 대한 실적이 잘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또 기술주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6월 달에 외국인 수급 동향을 보시면 미국계랑 영국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사실상 3, 4월부터는 미국계가 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또 들어오는 거의 수급의 8, 90%가 다 삼성전자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발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고 최근에 그런 기조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좀 가파른 지수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기술주들 특히나 이제 대형주 위주의 수급 현물까지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7월 동안에 한 달 동안 삼성전자 지금 3조 넘게 들어왔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 입찰도 좀 호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서의 기대감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이제 신규 IPO 있죠. 이 시프트업이 어느 정도로 수급을 빨아들이는지를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금리에 따라서 이제 금통위는 지금 요번에 동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하기 때문에 어떠한 좀 내용이 나오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목요일 개장 전 이슈앤 전략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